당신의 계좌가 지금 녹아내리는 진짜 이유는 세력의 작전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뇌가 실패를 직면할 용기가 없어 스스로에게 처방한 치명적인 위안이라는 독약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만 명의 개미 투자자들이 차트의 파동에 영혼을 저당 잡힌 채 일희일비하고 있지만,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심해에서 인간의 본능은 수익을 낚는 도구가 아니라 당신을 파멸로 이끄는 무거운 납덩이일 뿐입니다. 알베르 카미가 일갈했듯 인간은 부조리한 세계에서 어떻게든 가짜 의미를 찾으려 애쓰는 비극적 존재입니다. 당신이 주식 투자와 비트코인 시장에서 번번이 무너지는 진짜 이유는 기업의 심장을 보지 못한 채 오직 껍데기에 불과한 숫자의 환상에 매달려 자기 기만의 늪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의 시력을 흐리는 본능의 함정을 부수고 차가운 지성으로 시장의 본질을 꿰뚫는 잔혹하고도 우아한 투자의 신법을 이식해야 합니다. 모두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는 그 피비린내. 나는 폭락장의 아비규환이야말로 사실 당신의 가문을 통째로 바꿀 유일한 부의 입구입니다. 대중이 공포라는 전염병에 감염되어 소중한 자산을 쓰레기통에 던질 때 당신은 카미의 리유 의사처럼 차가운 이성을 유지하며 그 공포를 축제로 바꾸는 역발상 매수 타이밍을 포착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생존 본능을 거스르는 실존적 반항입니다. 매초 요동치는 차트의 캔들이 당신의 심장 박동을 결정하게 두지 마십시오. 시지프스가 굴러떨어지는 바위를 묵묵히 받아들였듯 시장의 변동성을 당신의 삶과 완전히 분리하는 멘탈 관리법만이 당신을 시장의 노예가 아닌 주인으로 만들 것입니다. 뇌의 본능을 속여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먼저 당신의 뇌가 설계한 지독한 자기합리화의 감옥을 부수어야 합니다. 팔지 않으면 잃은 게 아니다라는 비겁한 변명은 당신을 영원히 가난하게 만드는 가장 정교한 덫입니다. 손점의 버튼을 누를 때 느껴지는 신체적 고통은 사실 당신의 뇌가 보내는 가짜 신호일 뿐입니다. 그 고통을 성공을 위한 입장료로 재정의하고 기계적인 시스템으로 감정을 대체하십시오. 마이너스 10%의 손절 원칙은 당신의 영혼을 지키는 최후의 방패입니다. 숫자가 설계한 함정을 피하고 오직 기업의 본질적 가치에만 집중하는 필터링 공식을 가동할 때 당신은 비로소 진짜 가치를 지닌 보석을 골라내는 고독한 관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승리는 더 많이 매매하는 자가 아니라 더 깊게 침묵하며 자신의 루틴을 지키는 자에게 돌아가는 전리품입니다. 스문의 시간 내내 시세창에 접속되어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고 이성적 판단력을 회복시켜줄 당신만의 마인드, 새 루틴을 확립하십시오.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자극적인 선동에서 벗어나 정해진 비중대로 움직이는 기계적 자산, 배분 전략을 실행하는 순간 시장은 당신에게 굴복할 것입니다. 카미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때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결코 시장을 이길 수 없음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시스템의 일부가 되는 역설, 그것이 바로 부조리한 시장에서 존엄을 지키며 부를 쟁취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제 과거의 숫자에 묶인 닻을 끊어내고 차가운 지성이 지배하는 새로운 부의 연대기를 쓰십시오. 당신의 투자가 단순한 도박을 넘어 하나의 철학적 승리가 될 때 경제적 자유라는 성배는 비로소 당신의 손에 쥐어질 것입니다. 챕터 1. 대중의 공포를 역으로 이용하는 카뮤식 매수 타이밍 잡는 법. 모두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는 그 피비린내 나는 아비규환의 현장이 사실 당신의 가문을 바꿀 유일한 부의 입구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공포에 질려 매도 버튼을 누르는 당신의 손가락은 사실 100년 전 알베르 카미가 경고한
집단적 패닉이라는 전염병에 감염된 상태입니다. 남들이 환호할 때 뒤늦게 뛰어들어 고점에 물리고 정작 인생을 바꿀 기회인 폭락장에서는 두려움에 떨며 바닥에서 주식을 던져버리는 이 잔혹한 손실의 굴레. 당신의 계좌가 파란색으로 멍드는 진짜 이유는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라 군중의 공포를 축제로 바꾸는 카미적 반항의 신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카미의 소설 패스트 속 오랑시의 시민들은 재앙이 닥치자 이성을 잃고 비합리적인 관계에 휩싸입니다. 오늘날 주식 시장과 비트코인 시장에서 벌어지는 투매 현상은 그 시절의 전염병보다 훨씬 더 빠르고 치명적으로 당신의 뇌를 마비시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카미가 말한 진정한 영웅은 모두가 절망에 빠져 운명을 저주할 때 홀로 차가운 진실을 응시하며 자신의 자리를 지켰던 리유 의사 같은 존재입니다.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중이 공포에 질려 공포 탐욕 지수가 바닥을 뚫고 지하실로 추락할 때 당신은 군중의 온기에서 벗어나 고독한 포식자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남들의 절망을 나의 희망으로 치환하는 그 비정한 결단이야말로 자본주의가 숨겨놓은 가장 거대한 부의 비밀입니다. 유튜브 알고리즘과 자극적인 뉴스 헤드라인이 이제 시장은 끝났다라고 외칠 때 당신의 뇌는 본능적으로 도망치라고 명령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본능은 당신을 가난하게 만들기 위해 설계된 진화의 오류일 뿐입니다. 카미식 매수 타이밍의 핵심은 바로 부조리에 대한 정면 돌파에 있습니다. 가치가 훼손되지 않았음에도 군중의 심리적 붕괴로 인해 헐값에 던져지는 우량 기업들을 보며 당신은 시지프스처럼 묵묵히 그 바위를 매수라는 이름으로 밀어 올려야 합니다. 남들이 공포에 전염되어 서로를 짓밟고 도망칠 때 당신만은 그 아수라장 속에서 차갑게 빛나는 진실의 가격을 포착해야 합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언제나 외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군중과 반대 방향으로 걷는다는 것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고립감을 견뎌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카미가 설파했듯 인간은 부조리한 운명에 순응하지 않고 반항할 때 비로소 주인이 됩니다. 폭락이라는 재앙을 수익이라는 축제로 반전시키는 이 역설적인 타이밍은 오직 자기 기만을 멈춘 자에게만 허락되는 성배입니다. 이제 비겁한 대중의 흐름에서 걸어 나오십시오. 모두가 끝이라고 말하는 그 지점이 바로 당신의 화려한 역전극이 시작되는 첫 페이지입니다. 당신의 용기가 공포를 압도하는 순간 시장은 비로소 당신에게 굴복하며 막대한 부의 열쇠를 건네줄 것입니다. 챕터 2. 카미의 철학을 통한 차트에 휘둘리지 않는 멘탈 관리법. 당신의 영혼이 매초 요동치는 차트의 캔들 하나에 일희일비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자본의 파도에 휩쓸려 죽어가는 실존적 난민에 불과합니다. 스마트폰 화면 속 빨간 막대와 파란 막대가 당신의 하루 기분을 결정하고 퇴근길 지하철에서 본 손익 수치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그 비참한 예속의 삶. 과연 그것이 당신이 꿈꾸던 경제적 자유의 모습입니까? 주식 투자와 비트코인 열풍 속에서 수많은 이들이 억만장자를 꿈꾸며 뛰어들지만 정작 그들이 손에 쥐는 것은 수익이 아니라 차트라는 감옥에 갇힌 채 서서히 말라가는 영혼뿐입니다. 알베르 카미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 운명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무작위로 튀어오르는 숫자의 노예입니까? 투자자들이 차트에 집착하는 이유는 그 무질서한 움직임 속에서 어떻게든 위안이 될 만한 규칙을 찾아내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카미가 통찰했듯 세상은 본질적으로 부조리하며 시장 또한 인간의 논리로 완벽히 설명할 수 없는 카오스 그 자체입니다. 차트의 선들이 내일의 불을 약속할 것이라는 믿음은 사실 거대한 운명의 장난에
의미를 부여하려는 가련한 몸부림에 지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차트를 뚫어지게 쳐다본다고 해서 주가가 오르는 것이 아님에도 뇌는 끊임없이 통제 환상을 만들어내며 당신의 에너지를 탕진하게 만듭니다. 이제 그 헛된 시선을 거두고 시지프스가 바위를 밀어 올리듯 자신의 내면을 단단하게 하는 신법의 완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진정한 멘탈 관리의 핵심은 시장의 변동성을 정복하려 드는 오만이 아니라 그 변동성을 자신의 삶과 완전히 분리하는 실존적 단절에 있습니다. 카미의 시지프스는 바위가 다시 굴러떨어질 것을 알면서도 그 무의미한 반복을 자신의 의지로 수용함으로써 비로소 운명을 초월했습니다. 투자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폭락하고 계좌가 녹아내리는 부조리한 순간에도 그것이 당신이라는 존재의 가치를 훼손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차트는 시장의 호흡일 뿐 당신의 심장 박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숫자에 휘둘리지 않는 차가운 이성을 유지하는 자만이 모두가 광기에 취해 비틀거릴 때 비로소 진실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속삭이는 자극적인 정보와 시시각각 변하는 시세의 알람에서 과감히 멀어지십시오. 고독은 투자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침묵은 가장 깊은 통찰을 선물합니다. 당신이 차트를 보지 않는 그 고요한 시간 동안 당신의 인내와 철학은 복리로 쌓여 거대한 자산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운명이 당신을 조롱하듯 폭락을 던질 때 그 부조리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미소 지을 수 있는 자만이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괴물을 길들일 수 있습니다. 이제 차트라는 신기루에서 눈을 떼고 당신의 내면에 무너지지 않는 성벽을 쌓으십시오. 승리는 가장 똑똑한 분석가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평온한 영혼을 가진 반항아에게 돌아가는 시장의 전리품입니다. 챕터 3. 뇌의 본능을 속여 수익을 극대화하는 구체적인 실전, 심리 전략. 당신의 유전자에 각인된 생존 본능을 그대로 따르는 한 당신의 계좌는 영원히 상위 1% 포식자들의 잔치상에 오를 비운의 먹잇감일 뿐입니다. 지금 당장 매수하고 싶어 손가락이 근질거리거나 공포에 질려 화면을 덮어버리고 싶은 그 강렬한 충동이 드십니까? 축하합니다. 당신은 지금 가난해지는 길로 인도하는 뇌의 완벽한 가스라이팅에 당하고 계신 겁니다. 원시 시대의 맹수를 피해 도망치던 우리 조상들의 생존 본능은 21세기 주식 시장과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당신의 자산을 도살장으로 이끄는 가장 치명적인 결함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카미가 설파한 실존적 반항을 통해 우리를 속이는 뇌의 회로를 강제로 재설계하고 본능을 거슬러 수익을 쟁취하는 잔혹하고도 우아한 전략을 실행해야 합니다. 실전 심리 전략의 첫 번째 단계는 뇌가 가장 갈구하는 확신이라는 마약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 불확실성을 죽음보다 싫어하며 전문가의 예측이나 화려한 차트 분석에서 가짜 안도감을 얻으려 합니다. 하지만 카미가 통찰했듯 세상은 본질적으로 부조리하며 시장의 미래를 안다고 확신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오만의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수익을 극대화하는 자들은 역설적으로 모른다는 진실을 무기로 삼습니다. 특정 종목과 사랑에 빠져 확증 편향의 늪에 빠지는 대신 뇌가 결정을 내리기 전 반대 논리를 강제로 주입하는 환경을 만드십시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고통스러운 진실을 정면으로 응시할 때 비로소 당신의 계좌는 본능의 사슬에서 풀려나 자유로운 성장을 시작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뇌의 보상 회로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주가가 오를 때 도파민이 솟구치고 내릴 때 코르티솔이 지배하는 이 화학적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계적 시스템이라는 방벽을 세워 감정이 개입할 틈을 원천 봉쇄하십시오. 손실이 발생했을 때
뇌는 물리적 통증을 느끼며 손절을 거부하지만 우리는 이 고통을 성공을 위한 입장료로 재정해야 하는 인지적 반항을 일으켜야 합니다. 남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 관계에 취해 있을 때 차갑게 이성을 유지하고 모두가 절망의 끝에서 비명을 지를 때 그 공포를 에너지 삼아 진군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투자 기법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역행하여 운명을 스스로 결정짓는 시지프스적 투쟁입니다. 결국 위대한 투자자의 신법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의도적 불편함에 있습니다. 대중이 몰려가는 따뜻한 군중의 길은 언제나 벼랑 끝으로 이어지며 오직 고독하고 차가운 진실의 길만이 막대한 부의 성배로 인도합니다. 당신의 뇌가 지금이야 라고 외칠 때 잠시 멈추어 그 목소리가 본능의 비명인지 아니면 냉철한 분석의 결과인지 자문하십시오. 카미가 말했듯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본능에 반항하는 자만이 부조리한 시장의 주인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을 속여온 뇌의 알고리즘을 파괴하고 차가운 지성이 지배하는 새로운 수익의 연대기를 쓰십시오. 승리는 당신의 본능을 살해한 그 지점에서 비로소 시작될 것입니다. 챕터 4. 자신의 투자 성향에서 나타나는 자기합리화 패턴을 분석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당신이 손실난 계좌를 보며 아직 팔지 않았으니 잃은 게 아니다라고 속삭이는 그 순간 당신은 이미 파멸을 향한 자기 기만의 늪에 영혼을 팔아넘긴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의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다면 당신은 그동안 시장이 아닌 당신 자신이 만든 정교한 거짓말에 속아온 것입니다. 전 재산을 실은 종목이 급락할 때 세력을 탓하거나 운이 없었다며 술잔을 기울이던 그 비겁한 안도감. 알베르 카미가 일갈했듯 인간은 불편한 진실을 직면하기보다 차라리 안락한 환상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쪽을 택합니다. 하지만 그 위안의 대가는 당신의 소중한 자산이 휴지 조각이 되는 참혹한 결말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의 뇌가 설계한 지독한 자기합리화의 감옥을 부수고 당신이 진짜 투자자인지 아니면 그저 망상가인지를 가려낼 잔혹한 체크리스트 앞에 서야 합니다. 먼저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주가가 하락할 때 당신은 기업의 펀더멘털을 재점검합니까? 아니면 커뮤니티를 뒤지며 희망 회로를 돌려줄 동지를 찾습니까? 만약 후자라면 당신은 카미가 묘사한 패스트의 공포 앞에서 근거 없는 낙관론에 매달렸던 무력한 시민과 다를 바 없습니다. 언젠가는 오를 거야. 장기 투자니까 괜찮아라는 말은 사실. 오판을 인정하기 싫은 당신의 자존심이 내뱉는 비명입니다. 또한 수익이 나면 자신의 천재성을 찬양하고 손실이 나면 시장의 불공정함을 저주하는 그 이중적인 귀인 오류가 당신의 눈을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스로를 속이는 자에게 시장은 결코 성장의 열매를 허락하지 않으며 오직 자신의 비참한 실수마저 투명하게 기록하고 복귀하는 자만이 시지프스처럼 부조리한 운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른다는 자조 섞인 농담 뒤로 숨고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 사고하기를 포기한 자의 가장 비굴한 자기합리화입니다. 카미는 진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진실을 모르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반복하는 그 치명적인 실수들이 과연 정말 운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군중의 소음이 무서워 내린 비겁한 선택이었는지 이 체크리스트를 통해 뼈저리게 해부해야 합니다. 투자 일지를 쓰지 않는 이유가 단지 귀찮아서가 아니라 당신의 멍청했던 판단을 직면하는 것이 죽기보다 고통스럽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그 지독한 자기객관화의 통증을 견뎌내는 자만이 비로소 계좌의 붉은 숫자를 거머쥘 자격을 얻습니다.
이제 당신의 뇌가 속삭이는 감미로운 변명들을 모두 살해하십시오. 이번엔 진짜 다르다는 확신, 물타기 하면 탈출할 수 있다는 미련, 세력이 장난을 치고 있다는 피해망상, 이 모든 자기합리화의 사슬을 끊어낼 때 당신은 비로소 자유로운 투자자로 거듭납니다. 카미가 말한 실존적 반항은 시장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와 오류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묵묵히 나만의 원칙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거울 속 당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정직하게 답하십시오. 당신은 오늘 진실을 보았습니까? 아니면 그저 위안을 샀습니까? 그 대답이 당신의 내일, 그리고 당신의 계좌를 결정지을 최후의 심판이 될 것입니다. 챕터 5. 뇌의 손실 고통을 줄여주는 기계적 손절매 원칙 수립 가이드. 당신이 손절 버튼 앞에서 망설이는 그 0.1초 사이에도 당신의 뇌는 이미 자기 신체를 절단하는 수준의 끔찍한 물리적 통증을 느끼며 당신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와 비트코인 시장에서 전 재산이 녹아내리는 걸 지켜보면서도 차마 매도 클릭을 하지 못해 강제 장기 투자의 늪에 빠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뇌과학은 잔인한 진실을 폭로합니다. 금전적 손실을 확정할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는 칼에 베이거나 불에 데었을 때 비명을 지르는 신체적 고통의 영역과 소름 끼치도록 일치합니다. 결국 당신이 손절을 못하는 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고통을 피하려는 유전자의 지독한 명령 때문입니다. 하지만 알베르 카미가 통찰했듯 이 비겁한 본능에 굴복하는 순간 당신은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톱니바퀴에 갈려나가는 무력한 희생양이 될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의 심장을 갉아먹는 그 물리적 고통을 원천 차단할 기계적 손절매라는 차가운 수술도를 들어야 합니다. 카미는 부조리한 세계에서 인간이 존엄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정해진 운명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명징한 의지로 자신만의 규칙을 집행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투자 신법의 정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가가 폭락하며 뇌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기 전에 아무런 감정도 없는 알고리즘과 시스템이 당신의 자산을 대신 지키게 만드십시오. 마이너스 10%가 되면 미련 없이 자른다는 원칙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시장의 변동성이라는 파도에 휩쓸려 익사하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유일한 생명줄입니다. 손절매를 투자의 실패나 패배로 규정하는 그 비극적인 프레임에서 당장 벗어나십시오. 위대한 투자자들에게 손절은 더 큰 승리를 사기 위해 지불하는 당연한 입장료이며 카미적 반항아들이 부조리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매일 치르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손실 회피라는 뇌의 가스라이팅에 속아 썩어가는 종목을 품에 안고 언젠가는 오를 거야라는 희망 고문에 시달리는 것은 실존적 나태함에 불과합니다. 이미 죽어버린 과거의 가격에 닻을 내리는 앵커링 효과를 과감히 끊어내고 오직 현재의 생존과 미래의 기회비용에만 집중하는 기계적인 결단력을 소유해야 합니다. 당신의 뇌가 고통을 호소하며 비굴한 안도감을 찾으려 할 때 차갑게 식은 이성으로 시스템 매매의 방아쇠를 당기십시오. 결국 계좌의 숫자를 바꾸는 것은 화려한 기법이 아니라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그 자리에 견고한 시스템 가이드를 세우는 용기입니다. 감정이 배제된 기계적 손절은 당신의 자산을 지키는 방패를 넘어 시장의 무질서 속에서 당신의 주체성을 회복시켜주는 가장 문학적이고도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모두가 본능의 노예가 되어 파멸을 향해 돌진할 때 당신만은 시스템이라는 철학적 갑옷을 입고 차갑게 미소 지으십시오. 손실을 확정하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이 사실은 더 큰 부의 세계로 나아가는 영광스러운 문턱임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시장이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실존적 승리자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챕터 6. 개인의 감정을 배제하고 시장의 수익률을 온전히 가져가는 기계적 자산 배분 전략. 당신이 전 재산을 걸고 매수 버튼을 누를 때 느끼는 그 전율이 사실은 당신의 파산을 예고하는 가장 잔혹한 장송곡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자신의 직관과 감을 믿으며 불나방처럼 시장에 뛰어들지만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바다에서 인간의 감정은 수익을 낚아채는 도구가 아니라 당신을 침몰시키는 무거운 납덩이일 뿐입니다. 알베르 카미가 일갈했듯 인간은 부조리한 운명 앞에서 끊임없이 의미를 찾으려 애쓰지만 시장은 당신의 간절함에 단 한 번도 다정하게 응답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차트의 파동에 가슴 졸이고 급등주 뉴스에 심장이 뛰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시장의 지배자가 아닌 탐욕과 공포가 설계한 정교한 덫에 걸려든 상태입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의 변덕스러운 심장을 도려내고 그 자리에 단 1%의 흔들림도 없는 기계적 자산 배분이라는 차가운 엔진을 이식해야 합니다. 주식 투자와 비트코인,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탐욕의 소용돌이 속에서 개인 투자자가 패배하는 유일한 이유는 자신이 시장보다 똑똑하다는 치명적인 오만함 때문입니다. 수조 원을 굴리는 월가의 AI 알고리즘과 수천 명의 엘리트들이 지배하는 이 전쟁터에서 당신의 불완전한 뇌가 내리는 판단이 과연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카미의 시지프스가 무의미하게 굴러떨어지는 바위를 묵묵히 받아들였듯 우리 역시 시장의 변동성을 예측하려 드는 비겁한 자기기만을 멈추고 시스템이라는 실존적 방패를 들어야 합니다. 주식과 채권, 원자재와 현금을 철저히 분산하여 시장의 어떤 풍랑 속에서도 침몰하지 않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나약한 본능을 거스르는 가장 고귀한 반항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화려한 급등주를 잡아내는 영웅담이 아니라 감정을 배제한 채 정해진 비율에 따라 기계적으로 리밸런싱을 단행하는 고독한 반복 끝에 찾아옵니다. 남들이 환호하며 탐욕의 끝에서 상투를 잡을 때 당신은 차갑게 자산을 팔아 현금을 챙기고 모두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시장을 떠날 때 당신은 기계적으로 저가 매수를 집행하는 결단력. 이것은 인간의 뇌 구조상 불가능에 가까운 고통을 수반하지만 카미가 말한 부조리를 정면으로 응시하는 용기를 가진 자만이 도달할 수 있는 성역입니다. 당신의 계좌를 구원하는 것은 정보의 양이 아니라 당신의 손가락을 통제하는 철학적 시스템이며 시장 수익률을 온전히 가져가는 비결은 역설적으로 당신의 자의식을 시장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데 있습니다. 이제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자극적인 리딩방과 유튜브의 선동에서 벗어나 당신만의 차가운 규칙을 수립하십시오. 시시각각 변하는 시세창에 영혼을 저당 잡히는 노예의 삶을 끝내고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비중만큼 매매하는 기계적 인간이 될 때 비로소 당신은 경제적 자유라는 성배를 거머쥘 자격을 얻습니다. 카미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결코 시장을 이길 수 없음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시스템의 일부가 되는 순간 시장은 비로소 당신에게 가장 안전하고 거대한 수익이라는 전리품을 바칠 것입니다. 승리는 감정을 살해하고 숫자의 법칙 위에 홀로 선 차가운 지성에게 돌아가는 최후의 축복입니다. 챕터 7. 숫자의 함정을 피하고 오직 기업의 본질적 가치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가치, 투자, 필터링 공식. 당신이 매일 아침 홀린 듯 확인하는 그 화려한 차트의 선들이 실은 당신의 눈을 가리고 전 재산을 탕진하게 만드는 디지털 신기루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만 명의 개미 투자자들이
시시각각 변하는 호가창의 숫자에 영혼을 저당 잡힌 채 일희일비하고 있지만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심해에서 숫자는 진실을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당신을 유혹해 파멸시키는 사이렌의 노래일 뿐입니다. 알베르 카미가 일갈했듯 인간은 눈앞의 현상에 매몰되어 본질을 망각하는 비극적 존재입니다. 당신이 주식 투자와 비트코인 시장에서 번번이 무너지는 진짜 이유는 기업의 숨겨진 심장을 보지 못한 채 오직 껍데기에 불과한 가격이라는 허상에 매달려 자기 기만의 늪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의 시력을 흐리는 숫자의 함정을 부수고 차가운 지성으로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꿰뚫는 잔혹하고도 정교한 가치, 투자 필터링 공식을 가동해야 합니다. 주가 지수가 폭등할 때의 환희와 폭락장의 비명 속에서 중심을 잡는 유일한 방법은 시장이 매기는 가격을 믿지 않는 실존적 반항입니다. 카미의 시지프스가 굴러떨어지는 바위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며 그 본질을 파악했듯 진정한 투자자는 숫자가 아닌 비즈니스의 지속 가능성과 해자모라는 보이지 않는 진실을 응시합니다. PER, PBR 같은 지표들은 참고서일 뿐 정답이 아닙니다. 이 기업이 세상에서 사라졌을 때 사람들이 진정으로 슬퍼할 것인가? 이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10년 뒤에도 군중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가? 이 본질적인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면 당신이 보고 있는 숫자는 그저 당신을 가난하게 만들 앵커링 효과의 덫에 불과합니다. 세력의 장난이나 알고리즘의 농간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가격이라는 소음을 차단하고 오직 가치라는 정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대중이 공포에 질려 우량한 기업들을 쓰레기통에 던질 때 가치, 투자라는 필터링은 당신의 계좌를 구원할 최후의 성벽이 됩니다. 확증 편향에 눈먼 자들이 보고 싶은 정보만 수집하며 파멸로 향할 때 당신은 차갑게 식은 이성으로 기업의 현금, 흐름과 영업이익이라는 골격을 해부하십시오. 숫자의 변동은 부조리한 시장의 장난일 뿐이지만 기업이 가진 본질적 가치는 시간이 흐를수록 중력처럼 가격을 자기 자리로 끌어당깁니다. 카미가 말했듯 진실을 모르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싸다는 이유로 매수 버튼을 누르는 비겁한 위안을 멈추고 당신이 소유한 기업이 자본주의라는 정글에서 어떤 무기를 가졌는지 집요하게 파헤치는 고독한 관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승리는 소음에서 벗어나 침묵 속에서 진실을 발굴하는 자에게 돌아가는 전리품입니다. 유튜브와 커뮤니티의 자극적인 추천 종목에 영혼을 팔지 말고 당신만의 엄격한 필터링 공식을 통해 시장의 오답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십시오. 겸손하게 시장의 무자비성을 인정하되 기업의 가치 앞에서는 시지프스처럼 타협 없는 고집을 부려야 합니다. 가격은 당신이 지불하는 것이지만 가치는 당신이 얻는 것입니다. 이제 숫자가 설계한 감옥에서 걸어 나와 기업의 본질이라는 찬란한 태양 아래 서십시오. 그 명징한 통찰력이 당신의 손가락을 지배할 때 시장의 모든 폭풍우는 당신의 자산을 비옥하게 만드는 단비로 변할 것입니다. 당신의 투자가 단순한 도박을 넘어 하나의 철학적 승리가 되는 그 순간 경제적 자유라는 성배는 비로소 당신의 손에 쥐어질 것입니다. 챕터 8. 공포에 질린 종목들 중 진짜 가치를 지닌 보석을 골라내는 3가지 필터링 기준. 모두가 비명을 지르며 침몰하는 배에서 뛰어내릴 때 당신만은 그 차가운 심해 속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황금을 발견할 마지막 기회를 잡으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스마트폰 화면을 뒤덮은 시뻘건 하락의 숫자들이 사실은 당신의 가문을 일으켜 세울 일생일대의 초대장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90%의 패배자들과 영원한 작별을 고하게 됩니다. 주식 투자와 비트코인 시장이 공포라는 전염병에 감염되어 아수라장이 될 때
대다수의 개미 투자자들은 본능적인 손실 회피에 사로잡혀 보석 같은 자산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립니다. 알베르 카미가 일갈했듯 인간은 군중의 광기 속에서 이성을 잃고 파멸로 향하는 비극적 존재이지만 오직 차가운 지성으로 부조리를 정면 돌파하는 자만이 그 지옥 같은 현장에서 진실의 열매를 거머쥘 수 있습니다. 폭락이라는 거대한 소음 속에서 진짜 가치를 골라내는 첫 번째 필터는 바로 대체 불가능한 해자의 유무입니다. 카미의 시지프스가 밀어올리는 바위처럼 시장의 어떤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는 본질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졌는지 확인하십시오. 세상이 멈춰도 사람들이 반드시 소비해야만 하는 것. 경쟁자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기업은 공포에 질린 가격이 매겨질 때가 가장 저렴한 매수 타이밍입니다. 두 번째는 현금 흐름이라는 생존의 체력입니다. 재난이 닥쳤을 때 가장 먼저 쓰러지는 것은 겉모습만 화려한 부실 기업들입니다. 하지만 위기 속에서도 스스로 현금을 창출하며 버틸 수 있는 기업은 폭락장을 거치며 오히려 시장 점유율을 독식하는 괴물로 진화합니다. 숫자가 설계한 함정을 뚫고 기업의 통장 잔고와 영업 이익의 질을 해부하는 고독한 관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필터는 바로 군중의 외면과 내부자의 확신입니다. 유튜브와 커뮤니티에서 모두가 침을 뱉으며 저주하는 종목, 그러나 그 기업의 본질적 가치는 훼손되지 않은 채 경영진이 조용히 지분을 늘려가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카미가 말한 반항적 인간이 선택해야 할 성배입니다. 확증 편향에 눈이 멀어 호재만 찾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모두가 악재라고 떠드는 소음 속에서 그것이 일시적인 심리적 위축인지 아니면 영구적인 가치 훼손인지를 냉정하게 판별하십시오. 이 세 가지 필터링 기준은 단순히 수익을 내는 기법이 아니라 부조리한 시장에서 당신의 영혼을 지키고 부의 주인이 되게 만드는 실존적 무기입니다. 승리는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가장 차갑게 응시하는 자에게 돌아가는 법입니다. 가격이 바닥을 뚫고 지하실로 추락할 때 당신이 느끼는 그 살 떨리는 공포를 역으로 이용하십시오. 남들의 절망을 나의 확신으로 치환하는 그 비정한 필터링이 완료되는 순간 당신의 계좌는 파멸의 늪에서 벗어나 경이로운 수익의 연대기를 쓰기 시작할 것입니다. 카미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고 했습니다. 시장의 무자비성을 겸허히 받아들이되 기업의 본질이라는 진실 앞에서는 절대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 명징한 통찰의 끝에서 당신은 비로소 경제적 자유라는 이름의 찬란한 새벽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챕터 9. 매매 중독을 치료하고 이성적 판단력을 회복시켜 줄 스문의 시간 마인드셋 루틴. 당신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 시세 창부터 확인한다면 당신의 하루는 이미 자본이라는 거대한 괴물에게 영혼을 잠식당한 채 시작된 것입니다. 1분 1초마다 요동치는 캔들의 움직임에 심박수가 바뀌고 화장실에서도 업무 중에도 틈만 나면 매수 버튼을 만지작거리는 그 지독한 손가락질. 냉정하게 직시하십시오.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뇌가 갈구하는 도파민에 중독되어 스스로를 파괴하는 실존적 자살에 가깝습니다. 알베르 카미가 경고했듯 인간은 반복되는 굴레 속에서 의미를 잃고 방황하는 비극적 존재입니다. 당신이 주식 투자와 코인 시장에서 매일같이 쏟아지는 자극적인 뉴스에 휘둘리며 매매 중독의 늪에 빠져 있다면 오늘 이 순간 당신의 뇌 구조를 강제로 재설계하는 잔혹하고도 우아한 스문의 시간, 마인드 셋 루틴을 이식해야만 합니다. 이 루틴의 핵심은 시장의 소음으로부터 당신의 영혼을 격리시키는 고독한 반항에 있습니다. 장이 열리기 전
알고리즘이 쏟아내는 가짜 호재와 유튜버들의 선동적인 종목 추천을 과감히 차단하십시오. 카미의 시지프스가 묵묵히 바위를 응시했듯 당신 역시 차트가 아닌 당신만의 투자 원칙을 명징하게 응시하며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시세창을 띄워놓고 중독자처럼 새로 고침을 누르는 행위는 당신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본능적인 과신 편향과 공포만을 증폭시킬 뿐입니다. 진정한 포식자는 먹잇감을 향해 쉼 없이 달려들지 않습니다. 완벽한 타점이 올 때까지 자신을 죽이고 기다리는 정적의 시간을 견디십시오. 하루 중 단 10분, 장 마감 후에만 시장을 대면하고 그 외의 시간은 철저히 자신의 삶과 실존에 집중하는 디지털 단식이 당신의 계좌를 구원할 유일한 해독제입니다. 밤이 찾아오면 오늘의 매매가 이성이었는지 아니면 중독된 뇌의 발작이었는지를 처절하게 해부하는 참회의 기록을 남기십시오. 내가 왜 샀는가? 라는 질문에 한 문장의 명확한 논리로 답할 수 없다면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카미가 말한 부조리한 도박일 뿐입니다. 수익에 환호하지 말고 손실에 비굴해지지 마십시오. 숫자는 현상일 뿐 당신의 본질이 아닙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기계적으로 내일을 준비하는 이 반복적인 의식은 당신을 휘두르던 시장의 주도권을 다시 당신의 손으로 가져오게 만듭니다. 본능이 시키는 대로 사고 파는 노예의 삶을 끝내고 스스로 세운 규율 속에 거주하는 반항적 투자자가 될 때, 비로소 당신의 자산은 비약적인 성장을 시작합니다. 승리는 더 많이 매매하는 자가 아니라 더 깊게 침묵하는 자에게 돌아가는 법입니다. 스문의 시간 내내 시장에 접속되어 있어야 한다는 강박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십시오. 시장은 당신이 보지 않을 때 비로소 당신의 원칙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카미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때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의지가 나약함을 인정하고 시스템과 루틴이라는 강철의 외골격을 입으십시오. 이 처절한 마인드, 새 루틴이 당신의 일상이 되는 순간 당신은 99%의 중독된 개미들을 뒤로하고 상위 1%의 차가운 지성을 가진 자본가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내일은 시세창의 노예가 아닌 운명의 주인으로서 맞이하는 찬란한 첫날이 되어야 합니다.